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캐나다 워홀이 끝나고 일본 워홀을 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저는 캐나다 워홀을 떠났을 때만 해도 일본으로 워홀을 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. 일단 저는 캐나다 워홀을 떠나기 전에 캐나다 다음에 호주까지 해서 총 2년 동안 영어권에서 워홀을 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어요.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영어 실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기도 했었고 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랑 컴플렉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단기간 안에 영어가 확 늘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최소한 2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떠났는데 제가 캐나다를 떠나면서 좀 스스로와의 약속을 했던 게 1년 동안은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영어를 쓸 수 있는 일을 구해서 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자라고 스스로 좀 목표를 가지고 떠났어요.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렇게 해외 1년, 2년 나가가지고 한국인들 안 만나고 외국인들 친구들이랑만 교류를 하고 하면 좀 유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까지 해서 한 2학기 정도를 중국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외국에 있는다고 해서 그냥 언어가 저절로 느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거기서 중국어를 이렇게 좀 말을 해야지 이게 느는 거지. 중국에 살면서 한국인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니면 그거는 한국에 사는 거랑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낼 수 있는 아웃풋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나다에서는 최대한 좀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 주변에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에서 좀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영어가 좀 빨리 늘게 된 거예요. 몇 개월 만에. 그렇게 워홀 좀 막바지가 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때는 어학원은 아예 안 다니고 그냥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영어의 레벨이 딱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느낌 아세요? 그러니까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를 하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사무직 같은 일을 해야 좀 늘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? 그 이상의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워홀을 1년을 더 해도 호주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영어권에서 워홀을 더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파트타임 잡이나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건데 이런 걸로는 영어가 더 늘 것 같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1년을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. 계속 고민을 하면서 확실하게 마음속에 답을 못 내리고 그래도 1년 더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호주까지 한번 가봐? 했다가 또 그랬는데 1년 시간만 보내고 영어도 그냥 이 수준 그대로면 그 1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캐나다 워홀이 거의 끝나갈 쯤? 정말 막바지 이제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제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남자친구냐 호주 워홀이냐 이렇게 딱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거예요. 왜냐면 그때 저랑 제 남자친구 상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뒤에 비자가 다 만료가 돼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료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호주 워홀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하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을 하고 합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출국을 하는데 최소한 한 3개월은 걸리겠죠? 아무리 빨리 출발을 해도 3개월 뒤에 출발을 해서 1년을 채우고 돌아오면 남자친구랑 장거리를 최소 1년 3개월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. 한 달도 안 사귀고.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?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한테 선택지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 호주 워홀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, 몇 년 동안 연애를 안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
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전에 영어권 나라에 계속 남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에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호주 워홀을 포기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시간이 남는 거예요. 그러면 이 1년 동안은 뭐를 하지?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1년 더 빨리 재취업을 해야 하나?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내가 지금 영어랑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일본어까지 하게 되면 4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뭐를 해도 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막 비즈니스 수준으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?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조금 영어가 어느 정도 부족해도 다른 언어들에서 이렇게 완화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또 찾아보게 됐어요. 근데 마침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한 달 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그 신청이 열린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일본 워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기준이 높았던 게 나이를 좀 더 많이 보더라고요. 30살까지 신청은 가능한데 많이 뽑히는 건 25살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또 30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신청이라도 해보자라고 또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져서 못 가게 되면 그렇게 아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. 근데 내가 여기에 괜히 쫄아가지고 신청도 한번 안 해보고 그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죠.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자마자 워킹홀리데이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넣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 또 합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라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본 워홀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도 1년 만에 일본어 실력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. 4개 국어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. 저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제 인생의 어떤 때보다 너무 버라이어티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캐나다 워홀을 떠나지 않았으면 일본에 있을 이유도 없었을 거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 같아서 인생에서 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왔을 때 일을 구할 수 있었던 꿀팁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